공정한 시선으로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친절한 정치 시간입니다. 박원석 전 의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닷새 만에 두 번째 법정 TV 토론이 오늘 밤 열립니다. 오늘의 관전 포인트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 먼저 준비된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그리고 재정 문제도 어려울 땐 이렇게 쓰지만 이게 지나가면은 빨리 우리가 그 재량 지출을 줄여서 건전성을 다시 확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이 좀 이렇게 돌아가고 지금 핀트를 못 잡고 계신 것 같아서 아마 깊이 고민을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힘을 합쳐서 통합정부를 만들어서 내부 경쟁을 하고 국민에게 심판받는 그런 나라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후보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저는 정치 한 10년 동안 다당제가 소신입니다. 이제는 거대 양당끼리 이렇게 우리나라를 끌고 오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은 효과가 없습니다. 예, 네 편. 이 이재명, 윤석열 두 양강 후보의 설전도 설전이지만 오늘 TV 토론에서 안철수 후보를 둘러싼 얘기들이 어떻게 오가고 또 그 토론 내용이 어떻게 진행될지 참 관심이 많이 가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단일화와 연결이 돼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안철수 후보가 내 편이냐, 네 편이냐 뭐 이런 전망들 많이 하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앞서가고 있는 두 후보 사이에 지지율 격차가 다시 좀 미세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이제 캐스팅 보터로서의 몸값이 좀 더 높아진 상황이겠죠. 근데 저는 이제 안철수 후보도 대통령이 되고자 출마를 하신 분이고, 예. 물론 이제 중간에 단일화 제안을 하셨다가 또 그걸 이제 결렬을 선언하시고 어떻게 보면 이제 독자 노선에서 조금 흔들리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되겠다고 출마한 이제 제3당의 후보에 대해서 누구 편이냐 네, 이런 식의 혹은 구도나 혹은 질문이 적절치는 않은 것 같아요. 예. 저는 안철수 후보가 뭐 지난 토론에서도 상대적으로 윤석열 후보의 정책을 검증하는데 조금 더 많은 그런 시간과 비중을 쏟은 건 맞지만 그건 특별히 뭐 누구를 편들고 누구를 견제하기 위해서라기보다도 그만큼 사실은 윤석열 후보가 하시는 말씀이 좀 준비가 안 돼 있고 어떻게 보면 안철수 후보의 그 기준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좀 납득하기 어려워서 그랬던 게 아닌가 싶고요. 오늘도 뭐 그럴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단일화라는 변수가 아직 남아 있고 가능성이 완전히 닫혔다고 보기에는 양당 관계자들의 말씀에 행간을 보면 여전히 가능성이 좀 묻어나요.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뭐랄까요, 조금은 약간 삿바싸움 같은 혹은 밀당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철수 후보가 뭐 어떤 의도적으로 윤석열 후보에게는 좀 더 매섭게 검증을 하고 또 이재명 후보에게는 뭐 조금 더 우호적인 이제 그런 자세를 취할 거라고 예상하지는 않고 저는 기본적으로 안철수 후보가 갖고 계신 특히나 이제 오늘 정치 분야이기 때문에 정치 개혁에 대한 어떤 비전 또 소신 본인의 정책 이런 걸 가지고 토론에 임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오늘 두 후보들 그리고 안철수 후보까지 이 세 명의 후보 야권 단일화에 대한 그 단판이 지금 관심을 끌고 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시점을 주말이라는 관측이 워낙 많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그것을 가늠할 수 있는 토론회가 될 수 있을까요? 투표용지 인쇄 시점이 지금 임박했기 때문에 이번 주말이 지나면 이제 또 한 번의 단일화 시효가 지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있고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제안했던 여론조사 방식의 단일화는 타결 가능성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보면 이제 정치 협상을 통해서 그러니까 두 후보의 담판을 통한 단일화 이런 가능성에 이제 기대를 가지고 이런저런 관측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뭐 오늘 설사 내심 그런 마음이 있더라도 그런 의중을 드러내겠습니까? 드러내기는 어렵다. 오늘은 어쨌든 토론은 또 토론의 자리니까 예. 그리고 토론할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게다가 이제 최근에 민주당에서 뭐 4년 그 중임제, 분권형 대통령제를 축으로 한 여러 가지 정치 개혁안 아주 해묵은 과제죠. 네. 이걸 이제 진정성을 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내놨기 때문에 그걸 둘러싼 이런저런 논점들이 많이 형성이 될 것 같고
또 지금 이제 외교안보 문제가 그 오늘 또 토론의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해서 물론 이제 우리하고 좀 거리가 있는 나라에서 일어난 전쟁이긴 합니다만 이게 국내 경제 안보뿐만이 아니고 정치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있거든요. 대선에 미치는 영향도 없지 않아 있을 거고 근데 그런 점을 둘러싼 여러 후보들 간의 차이점이나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토론은 토론으로만 보라는 박원석 의원의 말씀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 텐데요. 대선 레이스 막바지 이 민주당 대표가 던진 개혁안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정치개혁안 과연 어떤 끝맺음을 하게 될 것인가 그야말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먼저 화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힘보태서 정말 많은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만들었지만은 자신들 기득권 지키기 위해서 배신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한테 이걸 약속을 같이 해달라 이런 얘기 자체가 가당치 않고 그러니까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이 잘하면 되는 겁니다. 네, 반윤 빅텐트라고들 합니다. 윤석열 후보만 빼고 다 모여 이런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목소리인데 오늘 조원진 후보한테 로브콜을 보냈다는 소식까지 전해질 정도니 심상정 후보의 손은 얼마나 꽉 잡고 싶겠습니까만 반응이 시큰둥합니다. 일단 대선이 끝나기 전에 민주당이 그 지체된 정치개혁의 과제를 하겠다,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건 전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정의당이나 심상정 후보가 지난 20년 동안 줄곧 얘기해 왔던 바고 또 법안도 내고 여러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부터 문재인 대통령 때까지 선거 때면 들고 나왔던 공약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제 말만 있고 이게 이제 실천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거고 앞서 우리 심 후보님도 말씀하셨지만 지난 20대 국회 때 그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위해서 저희가 사실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또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 당 안팎의 비용을 치르면서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게 위성정당으로 원점으로 되돌아가 버렸어요. 어떻게 보면은 저희 입장에서 아까 배신이라는 표현을 쓰셨지만 원점보다 더 후퇴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배신이라는 표현을 쓰셨지만은 굉장히 저희 그 입장에서는 이게 민주당하고 정치개혁을 앞으로 함께 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느낌을 갖기에 충분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제안을 송영길 대표가 여러 가지로 하시고 이재명 후보도 여러 말씀을 하시는데 이미 이제 저희는 다 법안도 내고 지금도 국회 정개특위가 구성돼 있고 열려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발의한 법안들이 다 올라가 있습니다. 민주당이 하시면 되고 저는 이게 이제 좀 그 정치권 전체가 합의해서 어떤 정치권 전체의 결의로 정치 개혁을 이루도록 하려면 그동안에 이거를 회피해 왔던 게 사실 양당이거든요. 서로 핑계를 대면서 양당 정치 독점을 누려왔던 건데 저는 이걸 공통 공약으로 만들고 합의를 만들어내려면 오히려 소극적인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를 설득해서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 그리고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이 공통 공약을 국민 앞에 말씀하시고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게 정치 개혁을 위해서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르신 말씀인데 열흘 남은 대선 상황 그것도 그야말로 초박빙 경쟁을 펼치고 있는 양 진영에서 그런 제안과 거기에 대한 수락이 현실적으로 있을 수가 있을까요? 아니 사실은 양당의 의지가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양당이 서로 간에 저쪽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계속 회피를 해왔던 문제고 위성정당도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이 만드니까 우리도 안 만들 수 없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선거법 날치기 통과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안 하냐. 이렇게 서로 간에 핑계를 대는데 앞으로도 이러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이 얘기를 진정성을 가지고 민주당이 꺼내셨다면 오히려 전격적으로 그 윤석열 후보한테 제안을 해서 두 당이 합의하면 아마 국민들 박수 치실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정의당이나 또 국민의당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 심상정 후보에 대해서 뭘 같이 하자라고 얘기하는 건 누가 봐도 이게 열흘 남은 선거 앞두고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를 포위하려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표를 좀 이재명 후보에게 모아달라는 그런 액션으로밖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저희가 어떻게 그런 거에 동참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도 대통령이 되고자 경쟁에 출마한 후보들인데 그래서 그런 거는 오히려 진정성이 없는 그런 제안으로 비출 수 있고 민주당이 의지를 가지고 하시면 된다. 오늘 이제 그 송영길 대표나 윤호중 원내대표 말씀이 선거에서 패배하더라도 할 거다.
저는 뭐 박수 칩니다. 선거에서 패배하더라도 한다는 거에 대해서. 근데 그걸 가지고 선거 전에 뭘 하자고 하지 마시고 하시라. 지금이라도 정개특위에 법안 내고 정개특위 소집해서 민주당이 뭐 국회에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으니까 힘있게 밀고 나가시면은 저희가 뒤에서 열심히 돕고 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종합하면 이렇게 야심차게 펼친 빅텐트 아래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아닌 분들이 그 아래로 모여들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선거 열을 앞두고 무슨 반윤 빅텐트 이런 거 참 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과거에 이제 반문연대 이게 이제 국민의힘에서 그동안의 전략으로 사용해 왔던 건데 묻지마 연대라는 비판이 많았잖아요. 근데 오늘 이재명 후보께서 조원진 우리 공화당 대표한테까지 전화를 하셨는데 조원진 대표는 어쨌든 박근혜 정권 탄핵을 굉장히 비판하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특히 거리에서 예. 이 태극기 든 시민들과 함께 굉장히 많이 그 날을 세웠던 분인데 이분한테 이제 통합 정부를 같이 하자, 연대를 같이 하자 제안하는 건 그 이재명 후보가 말씀하시는 통합 정부의 성격 또한 일종의 묻지마 연대가 아닌가 그런 걱정이 됩니다. 만일에 말입니다. 속내는 이런 제안을 통해서 이재명 후보가 조금 더 득표를 해야겠다라는 것이 있었다면 별 효과가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의미. 글쎄요, 뭐 같습니다. 제가 효과까지는 예단을 할 수는 없겠지만 뭐 이재명 후보로서는 하실 수 있는 걸 다 해보는 거겠죠. 근데 이걸 가지고 뭐 그 국민의당이나 또 심상정 후보와 정의당에게 어떤 뭐 그 추가적인 그런 액션을 기대하면서 이걸 추진하셨다면은 그건 조금 제가 보기엔 번지수를 잘못 짚으신 것 같고 저는 저 그 정치개혁 제안이 진정성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진정성이 있다면 환영합니다. 근데 그거는 말이 아니고 말은 더 이상 힘이 없습니다. 네. 위성정당 같은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실천으로 보이는 게 중요하고 그 실천은 이번 선거와 관계가 없다. 그리고 민주당이 국회에 절대 다수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시면 된다. 얼마든지 돕고 함께 하겠다. 그거는 선거 이후에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도 복잡한 정치 상황 친절하게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원석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